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암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암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제치고 사망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환자의 80%가 초기 경고 신호를 단순한 일상적 불편함으로 여겨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단 몇 가지 핵심 증상만 알아도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췌장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6,000명 이상이 이 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암에 대해 우리는 이토록 무지할까요?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 종양이 자라도 즉각적인 경고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증상들이 진단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기 발견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8가지 놀라운 췌장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흔해서 완전히 무시되곤 하는 증상들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중 단 3가지 증상만 함께 인식해도 조기 발견 확률이 70%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소화장애. 혹시 최근 들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맛없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췌장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 공장과 같습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죠. 하지만 종양이 생기면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김치찌개를 한 그릇 다 먹던 분이 갑자기 몇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신다면 이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대변이 기름기가 많고 냄새가 심하며 색깔이 연해진다면 이는 췌장이 보내는 적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나 과로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화 변화가 몇 주 동안 지속된다면 몸이 우리에게 뭔가 깊은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지속되는 피로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밤새 일한 것처럼 피곤하신가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와 에너지와 영양소를 두고 경쟁합니다. 마치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같죠. 서서히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가 고갈되어 갑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 갑자기 동네 산책조차 힘들어 하신다면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피로감이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50이 넘으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순간 소중한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발열과 오한.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춥다가 뜨겁다가 하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비상 경보를 울립니다. 이때 나타나는 발열은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마치 몸속에서 여러 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르는 것처럼 천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황달과 함께 이런 천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췌장암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담관 폐쇄, 염증, 그리고 암세포와 동시에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에 해결되는 바이러스 감염과 달리 이런 천 변화는 계속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 식은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신호, 혈전 형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하면 종양이나 통증을 떠올리지만 췌장암의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는 바로 혈전입니다. 다리에 원인 모를 부종이나 붓기가 생기셨나요? 특히 한쪽 다리만 유독 부어오르거나 만지면 따뜻하고 빨갛게 변한다면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마치 강물에 댐이 생긴 것처럼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혈전이 형성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가슴 통증, 빠른 심장 박동이 나타난다면 이는 폐색전증의 신호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5번째 신호, 담낭이나 간의 부종. 우리 몸의 장기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름다운 협주곡이 불협화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췌장 종양이 담관을 막으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때 담낭은 마치 막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평소 작은 배 정도 크기였던 담낭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간 역시 담즙이 역류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면 이는 간이 부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대의 초음파나 CT 촬영으로는 이런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들 사이의 섬세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의사들이 진단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 복부 팽만감과 가스. 평소보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이 부르시거나 하루 종일 복부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췌장은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종양이 이 과정을 방해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복부의 가스가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조기 포만감입니다. 김밥 몇 개만 먹어도 마치 정식을 다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른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는 종양이 위나소장을 압박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른 점은 지속성입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식단을 바꿔도 이런 복부 팽만감이 몇 주 동안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복부나 등 통증. 등이 아프면 보통 디스크나 근육 문제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췌장암의 통증은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둔하고 지속적인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통증은 상복부에서 시작해서 등으로 퍼져나가며 마치 허리띠처럼 몸통을 둘러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식사 후나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자세로 누워도 편하지 않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옆으로 누워야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무거운 돌덩이가 배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던 통증이 점차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8번째 신호,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 소변. 소변 색깔이 우리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췌장암이 담관을 막으면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물질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간에서 처리되어 대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히 물을 마셨는데도 소변이 콜라나 진한 홍차 색깔을 띈다면 이는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몸이 다른 경로를 통해 과도한 빌리루빈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탈수나 식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소변 색깔 변화가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이는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침묵하지만 그 영향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 병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그 증상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무해한 소화 문제나 피로 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위장된 이런 신호들은 사실 우리 몸이 울리는 조용한 경보음입니다. 깊은 곳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 말입니다. 진한 색소변, 원인 모를 피로감,
갑작스러운 복부 팽만감, 지속되는 등 통증 중 단 몇 가지만 인식해도 여러분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이점을 말입니다. 도움을 구할 시간,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할 시간 말입니다. 진실은 지식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 지식을 나누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가족분들에게서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을 일기 단계에서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4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3기나 4기에 이르러서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그냥 배터리 문제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은 이 정도 아픈 건 참을 만하다더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암만큼은 참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력과 위험 요소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았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흡연을 하셨거나 당뇨병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신다면 더욱 주의 깊게 몸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통계를 보면 55세 이후부터 췌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 중 하나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의심되신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CA19-9라는 종양 표지자와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A19-9는 다른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복부 CT나 MRI 촬영입니다. 이를 통해 췌장의 모양과 크기,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시경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증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이 좀 아파요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통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론 모든 췌장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연은 가장 확실한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신다면 위험도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식품들은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 당뇨병은 췌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이 곧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수술 기법의 발전 등으로 예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된다면 완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잘 소통하며 가족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에 대한 지식은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항상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